안녕하세요. 크리컷 앰버서더 박주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출시된 크리컷을 전부 다 비교를 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크리컷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좀 경제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나한테 어떤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과연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걸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셔서 특히나 중고를 구입할 것인지 새 것을 구입할 것인지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동안 나왔던 크리컷과 그 다음에 현재 최신 기종까지의 특성과 장점,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크리컷을 구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익스플로러입니다. 이 익스플로러라는 기종은 크리컷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기종인데요. 어떤 기종이냐면 크리컷이 2014년도에 좀 큰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이냐 하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크리컷은 그 기기가 상당히 다양했고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고 특히나 온라인 기반이 아니고 오프라인 기반이라서 내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 소프트웨어 위에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2014년을 기점으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 중심으로 변경합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이 크리컷 익스플로러라는 기종을 최신 기종으로 출시를 했죠. 자, 이 기종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다른 기종들을 모두 다 통합하는 모든 기능을 갖는 그런 장비로 나왔고 그 전에 이제 나왔던 크리컷 장비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케이크에 올라가는 그 꽃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꽃 같은 거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 먹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먹지 못하는 거죠. 사실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죽으로 해서 꽃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크리컷도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컷의 범위가 상당히 다양했는데 그런 범위를 한꺼번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시장이 당시 축소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크리컷의 이제 상징 같은 이 머신, 지금 대부분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이제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이슈였던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매트의 크기가 상당히 커졌어요. 매트가 그 전까지만 해도 얼마 됐냐면 이런 형태로 여기 15cm, 여기 30cm. 근데 이 익스플로러가 나오면서 30cm, 30cm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큰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전 세로로 된 것만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홀더가 두 개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홀더가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두 개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보통 우리 장비들을 보면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막고 있어가지고 여기 크리컷이라고 써있고 여기 뭐 이렇게 두 개 다 달렸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서 잘 모르지만 사실 이쪽에 펜을 꽂을 수 있고 이쪽에 커팅 도구를 꽂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때 최초로 이게 두 개를 꽂을 수 있게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편해진 게 작업을 실시간으로 두 가지 그 그림을 그리는 것과 자르는 것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좀 장비를 자주 갈아야 되는 일을 좀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옵션으로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가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익스플로러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이상한 행보를 보이는데 익스플로러 1과 익스플로러 에어라는 걸 출시를 합니다. 이 익스플로러는 단종시키면서 이 두 개를 냈는데 이 익스플로러 1은 좀 특이한데요. 대략 다운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익스플로러보다 다운그레이드를 시킨 게 홀더가 아까 말씀드렸던 홀더, 펜 홀더랑 커팅 홀더가 원래 따로따로 있는데 얘는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여기다 펜도 교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커터도 바꿔야 되는, 손을 바꿔가면서 써야 되는 그런 형식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 무선 운용 자체가 옵션이었습니다. 둘 다 무선이 기본이 아니고 USB가 기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익스플로러도 그렇고 익스플로러 1도 그렇고 옆에 이렇게 꽂을 수 있는 파트가 있는데 그걸 꽂아가지고 인터넷을 한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랍니다. 그 블루투스 유선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에어는 기본적으로 익스플로러랑 완전히 똑같은 기종이었고요. 기능도 대부분 비슷했는데 아마도 이 원을 만들면서 그 에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해에 에어2가 나옵니다. 기술적 발전이 있었는데 어떤 게 가장 커졌냐면 속도가 빨라졌어요. 속도가 최대 2배까지 빨라졌는데 상시 2배는 아니고요. 패스트 모드라는 걸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패스트 모드는 어떤 식이냐면 종이 같은 경우는 고속으로 쫙 자르면 그 결 때문에 찢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비닐은 걸리는 일이 좀 적죠. 그래서 비닐 같은 경우는 자르게 되면 되게 빠르게, 즉 기존의 에어보다 2배 속도로 자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닐 커팅, 아이언온 같은 거는 2배 정도 빨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메이커가 나옵니다. 그 익스플로러 2가 나오면서 사실 에어랑 그 익스플로러 1이 단종됐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익스플로러 에어가 나오고 에어 2가 나오고 그다음 메이커가 나오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기종이죠. 생각해보면 이 메이커 문화라는 것 자체가 2000년 초반에 2010년 초반에 그 크게 확산이 됐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생기긴 했지만 그때 세계적으로도 많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제품이 출시된 것 같고, 이 메이커가 출시되면서 포지션을 딱 정했습니다. 어떻게 포지션을 정했냐면 익스플로러 에어 2는 종이 공예가들을 위한 제품이라는 포지션을 잡았어요. 특히 종이 아니면 뭐 두꺼운 그 얇은 나무판, 펠트 이런 것들로 포지션을 잡았고요. 이 메이커는 뭐 다양한 재료입니다. 아크릴부터 시작해서 나무, 가죽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메이커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예가들을 위한 것, 메이커를 위한 것. 메이커라고 하면 보통 아주 다양한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뭐 가죽, 목공, 뭐 금속도 하고요. 심지어는 전자 쪽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드는 게 상당히 다양한 것을 만드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가 크게 달라졌냐면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뭐 외관상으로는 여기가 달라졌어요. 여기가 달라졌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다이얼이 있는데 다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뚜껑이 완전히 덮이게 됐죠.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개 라인으로 바뀌었다가 2020년에 그 조이가 나옵니다. 조이의 기본 컨셉은 뭐냐면 이게 익스플로러보다 성능이 낮은 기계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조이는 익스플로러를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컨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작고요. 무게 자체가 보통 5kg인데요. 얘는 1.75kg입니다. 상당히 가벼운 편이죠. 무거운 노트북 정도 되거든요. 보통 노트북이 조금 포터블 할 수 있는 게 1.2kg가 최대인데 보통 1.2kg 넘어가면 되게 무거워요. 2kg는 잘 못 들고 다니고요. 1.7kg만 해도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사실 이게 17인치 노트북이 이 정도 되죠. 그래서 그 무게에 좀 포터블 할 수 있게 나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3개 라인이 구축이 됩니다. 조이는 포터블, 물론 이걸 포터블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가방도 나오고 뭐 저런 카트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캐리어 이런 것도 한때는 출시를 했었습니다. 크리컷에서. 그래서 요 라인이 구축이 됩니다. 이렇게 3개가. 그래서 약간 경량화된 버전, 그 다음에 이게 중간, 되게 하드한 버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익스플로러의 개선 버전과 메이커의 개선 버전이 나오면서 요 3개의 체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도 요 3개가 출시가 되고 있고요. 요게 2020년, 2021년. 그래서 꽤나 최신 기종이긴 합니다. 좀 재밌는 거는 이 둘 다 코로나 시기에 출시되었다는 거.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전략적으로 이게 그 크리컷 입장에서도 약간 전략적으로 우수했다고 생각하는 건 이때가 바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집에서 뭔가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홀더는 특이하게 그 조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이하게도 원처럼 아마 이렇게 계승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터블이다 보니까 이 헤드가 좀 작아요. 작다 보니까는 얘를 위한 펜도 얘를 위한 게 나오고, 그다음 쿼터도 얘를 위한 게 나오고, 포일 그 툴도 작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익스플로러를 쓰고 있는데 포터블 하기 위해서 사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다 새로 사야 되기 때문에 되려 메이커를 쓰는데 조금 더 자잘한 작업도 동시에 해야겠다. 그럼 익스플로러를 구입해서 쓰는 이런 방식은 통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속도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얘기를 했고요. 이 조이는 USB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무선 연결은 되는데 USB가 아예 안 돼요. 연결이 안 돼. 이게 조금 단점일 때가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블루투스라는 기술 자체가 보통 한 디바이스에 하나밖에 못 물리거든요. 동시에 여러 군데다 못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되려 이 메인 기기,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그 PC겠죠. 여기에 블루투스는 여러 개 연결할 수 있는데 블루투스 하나에 동시에 여러 개의 PC를 연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기술적인 특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조이가 이 컴퓨터에 이렇게 물려 있어요. 물려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폰으로 얘를 연결하려고 그러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결됐는지 얘네들이 연결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그러다가 계속 실패를 하는 경우가 꽤나 생겨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이 쓰다가 갑자기 연결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하던 거 속도는 사실 어떠냐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여기까지는 이 4개는 다 비슷하고요. 얘도 사실은 비슷한데 패스트 모드라는 게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많이 쓰는 바인이라고, 그 다음에 아이오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속도가 2배까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느껴지긴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이커도 사실은 에어2랑 좀 비슷합니다. 속도 자체도 아주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다른데요. 조이는 원래 익스플로러랑 속도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직접 써보면 워낙에 짧잖아요. 이 옆에서 옆에까지가 11cm, 12cm라 빠른지 안 빠른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익스플로러 3가 이 에어보다 2배 빠릅니다. 이 2배 빠른 건 제가 알아본 걸로는 그래요. 얘는 일종의 상시 패스트 모드가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재료에 따라서 얘가 알아서 빠르게 움직여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빠르게 움직이지 말아야 될 건 빠르게 안 움직여요. 그래서 항상 2배가 빠른 건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 자동으로 2배로 빨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속도가 확실히 향상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스마트 매터리얼, 특히 스마트 매터리얼을 사용할 때는 이 메이커보다 2배 빠르게, 상당히 빨라진 거죠. 2배 빠르게 작동을 합니다. 특히나 그래서 스마트 매터리얼이 사용하기가 되게 좋은 게 이 둘의 특징이 좀 있어요. 처음에 얘네랑 같이 진행을 해보면 얘는 바로 시작을 안 해요. 바로 시작해요. 자르기를 누르면 바로바로 잘라줍니다. 근데 얘네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한 3, 4초 정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데이터 스캔, 그러니까 재료 자체를 어떤 재료인지 스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느린 감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스마트 매터리얼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빨라요. 그래서 이 메이커랑 동시에 시작했을 때 얘가 훨씬 늦게 출발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얘가 훨씬 빠르다. 지금 이제 제가 이 리뷰를, 그러니까 이 비교를 위해서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메이커로 1분 20초 정도 걸리는 작업이 스마트 매터리얼 썼을 때요. 작업이 얘한테 가면 40초에 끝나더라고요. 즉 절반밖에 안 걸려요. 2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빨랐습니다. 자, 그리고 무게는 5kg, 다 5kg입니다. 정확하게 4.8kg 뭐 이런데 미묘하게 차이는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냥 5kg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컷에서 5kg로 알고 있고 얘만 1.75kg입니다. 가벼운 편이죠. 그 다음에 커팅하는 힘입니다. 이 커팅하는 힘들을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익스플로러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안 써놨는데 다 비슷합니다. 근데 메이커가 에어의 10배예요. 이 10배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이커가 강할 수 있는 이유는 커팅하는 부분의 구조가 되게 달라요.
우선 뒤에 가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그쪽이 금속 구조로 되어 있고 힘을 많이 줘도 이 부속에 무리가 좀 덜 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강하게 자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익스플로러 3가 실제로 이 에어의 2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에어랑 에어2랑 비슷해요. 그래서 에어2에도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은 건 아무튼 에어2가 현재도 팔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힘으로 치면은 뭐 나무 같은 거를 자르거나 그럴 때는 익스플로러로는 진짜 얇은 합판이라도 상당히 오래 걸릴 텐데 메이커는 확실히 빨리 자를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가죠. 연속 작업 가능 크기인데, 이게 연속 작업 가능 크기랑 커팅 크기 이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연속 작업 가능 크기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매트가 이렇게 있어요. 매트가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동그라미가 한 세트가 뭐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를 때 이거를 또 여기 또 놓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놓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작업, 두 번 작업, 세 번 작업해서 연속적으로 딱딱딱딱딱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했을 때 그 가장 길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 길이를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게 왜 60cm가 되냐면 익스플로러 1, 에어2, 메이커는 스마트 매터리얼을 못 쓰잖아요. 그 일반 매트만 쓸 수 있는데 매트 중에 장매트가 있어요. 60cm짜리. 그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한계입니다. 60cm가 한계인데 이 조이 익스플로러 메이커는 스마트 매터리얼을 쓸 수 있는데 이 스마트 매터리얼의 길이가 6m입니다. 6m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매트를 교환 안 하고 계속 작업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커팅 크기는 뭐냐면 이게 아무리 이렇게 길게 잘라도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한 3m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아무리 길게 잘라도 이 자를 수 있는 길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롤러로 돼 있거든요, 이쪽이. 근데 롤러가 사실 이런 그러니까 컴퓨터 제어 기계, CNC라고 하는데 이런 기계 제어 방식으로는 정밀도가 약간 떨어지는 편이에요. 이게 롤러를 쫙쫙 갔다가 속도가 빠르면 약간씩 오차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면 오차가 심해져서 조금 잘랐을 때 그런 오차 때문에 더 길게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스마트 바이닐이 3.6m까지 한 번에 이렇게 큰 건 3.6m까지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아이언우는 1.2m까지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익스플로러, 메이커 다 공통이에요. 그건 제가 볼 때 이제 그 롤러 형식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 이미지로 가장 크게는 3.6m까지 가능하다. 그럼 폭은 폭이 조금 다른데 이 뒤에 이제 그걸 안 써놨는데요. 얘네들은 매트 기준이잖아요. 매트가 30cm입니다. 30cm. 여기가 정확하게 30cm가 아니라 29.5인가 6인가 이 정도 크기만 자를 수 있어요. 30cm보다 약간 적게 자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 잡는 곳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스마트 배터리는 완전히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33cm입니다. 이 끝까지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익스플로러 메이커는 최대 폭이 33cm까지 자를 수 있다. 이것도 어떤 상황에서는 상당히 유리하죠. 쉽게 얘기하면은 얘네는 30cm짜리를 못 잘라요. 근데 얘는 30cm짜리를 충분히 자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용 재료가 있는데요. 사용 가능한 재료를 의미하거든요. 사용 가능한 재료. 이제 100가지 이상, 100가지 이상. 옛날에 처음 났을 땐 70가지 이랬거든요. 조금씩 늘어납니다. 다 기본적으로 100가지 이상인데 메이커가 300가지 이상이에요. 이거는 독특한 이유가 있습니다. 독특한 이유가 있는데 300가지 이상이고요. 조이가 70가지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나서 한 70가지 정도를 자를 수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에 50가지 이상이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자를 수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자른다고 말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라서 그런 거지 억지로 자르면 자를 수 있는 게 꽤 많습니다. 네, 아주 대표적인 예로 이 조이에서는 가죽을 자를 수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한정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죽을 자를 수는 있습니다.
기계가 무리 갈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장착할 수 있는 도구. 익스플로러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은 다 6가지입니다. 그리고 메이커는 13가지예요. 13가지. 그쵸, 여기 익스플로러. 이건 조이는 3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6가지가 첫 번째 펜을 장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터 장착할 수 있죠. 커터가 3가지가 있어요. 이 일반 프리미엄 커터 파인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딥 포인트라고 좀 깊이 자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그 본디드 패블릭이라고 해갖고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일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하나가 스코어 툴 있죠. 스코어라고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접을 때 여기다 이렇게 한번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스코어 스타일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6가지 맞나요? 7가지인가? 네, 그리고 이쪽에 조이는 펜 장착할 수 있고, 파인 포인트 블레이드, 그다음에 스코어 툴이 아니고 이쪽은 그 포일 툴입니다. 포일. 그 금박이죠. 금박을 해주는 툴이 있는데 그것을 달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사실 스코어링도 할 수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하나 가지고 2가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3가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메이커는 13가지인데 이 13가지 관련된 것은 저기 다른 동영상, 제 다른 동영상에 툴 관련해서 크리컷에서 쓸 수 있는 툴들 해가지고 작성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프린트 된 컷 기능인데 이거는 이제 스티커 관련된 기능입니다. 어떻게 이제 되냐면, 보통 캐릭터 스티커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돼갖고 여기 눈 있고 뭐 입 있고 이런 식으로 된 애들. 그러면 요거 맞춰갖고 이렇게 잘라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잘라주는 게 이제 프린트된 컷인 게, 요거를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터로 프린트를 하고 그것을 크리컷에 붙이면 크리컷에서 이렇게 잘라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이 있어야지만 이제 스티커들, 이미지 스티커들, 캐릭터 스티커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익스플로러는 어떻게 되냐면, 잘 보시면 여기 헤드가 있고 여기 장착하는 데가 있잖아요. 칼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쪽에는 펜 꼽는 데가 있는데, 요 아래 카메라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한쪽은 LED예요. 빛을 비춰요. 그리고 이걸로 그 이미지를 그 인식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은색 라인들이 있는 곳을 얘가 측정을 해요. 어떤 식으로 측정하냐면, 여기를 한번 움직이고 여기 움직이고 여기 움직이고 여기 움직여갖고 끝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겁니다. 아마 여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 검은색 라인을 딱 측정을 하고, 원래 그 크리컷에서 프린트한 그 이미지랑 매치를 시킨 다음에 고기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이라도 오차가 나면 약간 어긋나서 잘리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익스플로러들은 다 흰색 그 스티커 용지, 흰색 용지만 가능하고요. 메이커는 컬러 재료가 가능합니다. 즉 컬러 스티커 용지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익스플로러 3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만드시려면 익스플로러 이상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 조이 같은 경우는 거의 카메라가 아예 없어요. 센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위치를 검출해주는 기능은 전혀 없는데, 꼼수로는 어떻게 하냐면, 매트가 이렇게 있으면 매트에 좌표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커팅으로 가게 되면 이 모양이 화면에 나옵니다. 그럼 여기 딱 이렇게 맞게 붙여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대로 내가 매트에다가 그 커팅할 것을 붙입니다. 그리고 누면은 비슷하게 잘려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스티커를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물론 실패율이 좀 있기는 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프린트된 컷 기능은 안타깝게도 조이가 없다. 그 다음에 롤홀더 바이닐 트리밍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크리컷이 이렇게 있습니다. 크리컷이 네모나잖아요. 넣고 요 앞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비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롤로 된 비닐이 있어요. 이렇게 된 비닐들 있잖아요. 이 비닐이 여기 있으면 잡아당겨서 끌어놓다가 얘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혹시나 이런 데 걸리기도 하고 그래갖고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릇처럼 생긴 거를 댈 수 있는데, 얘가 롤 홀더거든요. 얘를 여기다 담아 놓으면 이 안에 바퀴 같은 게 있어서 얘를 잘 돌아가게 도와줘요. 그리고 이쪽에
트리머가 있습니다. 트리머라는 게 이제 저게 들어가서 자르고 나면 짜투리들이 남잖아요. 그걸 옆으로 쭉 잘라갖고 이 바이닐이 정확하게 이렇게 직선이 될 수 있게, 잘리면 직선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툴인데, 얘가 그 익스플로러 3하고 메이커 3에만 붙일 수 있어요. 가격이 비싼 거는 아닌데, 싸지도 않죠. 싸지도 않지만 연속 작업, 막 이 롤 자체가 되게 긴 경우가 있거든요. 롤 자체가 이제 벌크로 된 건 되게 긴 게 있어요. 이런 긴 것들을 사용하려면 그러니까 작업을 많이 하는 거죠. 작업을 많이 하려면 필수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 두 가지에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재료를 선택하는 거, 커팅하는 재료를 선택하는 게 아까 위에서 보셨지만 익스플로러는 보통 여기에 다이얼이 달렸습니다. 근데 익스플로러 3에는 없어요, 다이얼이. 근데 에어 2까지는 다이얼이 있는데 이걸 스마트 다이얼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다이얼이 있으면 이쪽에 커스텀이 있고, 여기 뭐 종이, 바이닐 뭐 이렇게 갖고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돌려요. 돌리면 그 세팅이 자동으로 먹히는 겁니다. 컴퓨터에 연결이 안 돼도. 이 당시만 해도, 이게 이제 94년이잖아요. 94년만 해도 약간 PC로 직접 컨트롤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보낸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서 이런 세팅을 여기서 할 수 있게 돼 있었고, 여기 커스텀이라고 있는데, 이 커스텀 같은 경우는 이 다이얼에는 없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설정해서 보내주는 그런 식이었어요.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그렇지만 저희 커스텀만 쓰게 됩니다. 왜냐면 저 다이얼을 돌리는 게 귀찮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이얼을 돌려놓으면 약간 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초기 스타트가. 근데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다들 커스텀에다 놓고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메이커가 딱 오면서 메이커의 스마트 다이얼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전부 다 컴퓨터에서 설정하도록 바뀌었어요. 심지어는 여기는 다 다이얼이 없습니다. 스마트 다이얼이 아예 없어요. 그는 이제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은색 다이얼 여기 있죠? 여기 다이얼 있죠? 여기 은색 다이얼 있고, 여기도 다이얼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없었습니다. 여기도 없죠? 여기도 없습니다. 당연히 조이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 다이얼은 없어졌다. 재료는 컴퓨터에서 자동 선택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뭐 사실 되게 좀 외관상 뭐 있어 보이긴 하는데, 크게 뭐 장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구 보관함. 도구 보관함 하니까 모르시는 분은 좀 의아하실 텐데, 이게 좀 재밌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저도 받고 나서 좀 재밌다고 생각은 하긴 했어요. 자, 여기 앞에 도구 보관함이 도대체 어디냐, 요거 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요거. 그렇죠? 여기. 근데 이게 아닙니다. 이거 도구 보관함 아니에요. 도구 보관함은 다른 데 있는데, 우선 요거 설명부터 해야 되겠네요. 사실 요 익스플로러 에어 2까지는 이 툴을 꽂을 수 있는 연필꽂이 같은 게 있고, 이 앞에 요렇게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뚜껑이에요, 뚜껑. 뚜껑인데 이게 살짝 누르면 들어가요. 여기에 카트리지라는 걸 꽂을 수 있는데, 이미지 카트리지인데 좀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미지들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높은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온라인으로 이미지를 이전까지 온라인으로 이미지를 다운받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구입했어야 했거든요. 이런 팩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팩인데, 이 밑에 전자 소켓이 있었고, 갖다 딱 꽂으면 이 이미지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구조였는데요. 익스플로러부터 온라인 디자인 스페이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 없어졌어요. 근데 그동안 이거 되게 많이 사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가격도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에어2까지는 이걸 꽂을 수가 있었는데, 메이커부터는 그걸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좀 다르죠. 구조가, 얘네는 통이 이렇게 하나밖에 못 넣는데, 메이커 익스플로러는 이렇게 길어가지고 중간에 이 가이드가 있고, 이 안에 여러 개를 꽂을 수 있게 돼 있죠. 네. 그런 식인데, 네, 툴박스 마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툴박스는 어디 있냐면 앞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탁 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앞쪽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렇게 여기, 그리고 여기 줄 같은 게 쭉 있고요. 여기 뭔가 이렇게 홈이 있어요. 이게 열립니다. 열리면 여기에
툴들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조금 있어요. 심지어 이쪽에는 날을 넣을 수 있게 자석도 있습니다. 달을 탁탁탁 붙이면 돼요. 아쉽게도 조이는 없습니다. 조이가 있으면 정말 포터블을 하는데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외로 조이에는 이 앞에 뚜껑이 안 열리더라고요.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도구 보관함. 자, 그리고 패스트 모드. 이게 고속 모드인데, 이게 에어 2, 그 다음 메이커는 있어요. 네, 메이커 3는 없습니다. 이게 익스플로러도 없어요. 왜 없냐? 얘는 자동 조절을 한대요. 이 패스트 모드를. 그래서 전반적으로 속도가 2배고, 얘도 상당히 빠릅니다. 실제로 테스트 결과로 그러는데, 에어보다 이 익스플로러 3가 더 빨라요. 확실히 더 빨라요. 몇 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빠르고요. 이 에어 2보다도 약간 더 빨라요. 특히나 스마트 매터리얼 쓰면 얘는 더 빠릅니다. 진짜로 2배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익스플로러 약간 더 빠르고, 메이커도 실제로는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3. 그 다음에 이 어댑티브 툴 시스템, 툴 킥스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메이커 전용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드릴게요. 메이커는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툴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보통 익스플로러 툴은 이렇게 하우징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 뭐 꼬다리 같은 거 하나 있고요. 여기에다 칼을 꼽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휘어졌지? 메이커는 여기에 기어 같은 게 있죠. 그렇죠? 기어 같은 게 있고, 직선을 이렇게 못 그리지?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겨서 꼽게 돼 있습니다. 여기다가 요렇게 생긴 부속을. 자, 이게 뭐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익스플로러는 가로, 세로로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때 이 날이 끝에가 뾰족해요. 뾰족하고 자석이 있어서 붙어 있는 데서 가는 방향으로 얘가 돌아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 자체가 살짝 느리고, 이렇게 확 꺾일 때 약간 오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약간의 미묘한 오차가. 얘는 어떠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야 될 때 얘는 끌려가는 건데, 메이커는 여기서 지가 방향을 바꿔요. 이게 기어거든요. 진짜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댑티브 툴 시스템입니다. 네, 적응형이죠. 적응형. 그리고 이 밑에 툴이 그래서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정확하게 각도를 잡아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릴리즈를 풀어 갖고 하게 돼 있다면, 얘는 릴리즈를 풀 수 있죠. 그냥 빼갖고 그냥 꼽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퀵스왑입니다. 뺐다 그냥 바로 꼽는 거예요. 좀 쉽게 앞에 툴들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인서트 카드. 인서트 카드는 뭔지 이제 아실 텐데, 이렇게 카드가 있으면, 카드가 펼쳐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막 팠잖아요. 여기다가 자국을 이렇게 내고 새끼 있는 종이를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이게 인서트 카드예요. 인서트 카드랑 유사한 게 뭐냐면 컷어웨이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컷어웨이 카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 칼자국이 없어요. 없고 요 모양이 있고, 속지가 있잖아요. 보통 이 안에 뭐 파란색이면 파란색, 노란색이면 노란색으로 속지를 넣잖아요. 속지를 여기다 붙여요. 붙이면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색깔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색깔을, 여기 이제 또 구멍이 있으면 이쪽에다가는 또 다른 색지를 붙이고, 아니면 색지를 두 겹으로 할 때 이쪽이 비치도록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색이 나오게 만드는 게 컷어웨이 카드입니다. 좀 다른 점은, 인서트 카드는 한 장밖에 못 넣어요. 여기에 한 가지 색깔밖에 못 넣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구성할 때 이 컷어웨이 카드는 여러 가지 색종이를 써서 색을 다양하게 만드는 경향이 좀 있고요. 물론 위에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얘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화려하게 되긴 하는데, 얘는 한 장밖에 못 넣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이 구석에 색종이가 나오고요. 이렇게 꽂아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을 만들고 여기다가 펜이나 이런 걸로 아니면은 그 포일 같은 걸로 요 장식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구성이 돼요. 생각보다 예쁘죠.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이에서만 됐었는데 매트가 출시가 되면서 사용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거는 조이는 한 개 전용 매트 써야 되고요. 크기가 다르니까 어차피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4개 전용 매트, 다른 애들은 4개 전용 매트로 해가지고 그 30cm짜리 매트에 4개를 동시에 넣어서 작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4개가 있으면 여기다가 카드를 4개나 앉혀서 동시에 자르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4개나? 이거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 아니면 초대장을 보낼 때 20장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럴 땐 필요하겠다. 이 한 개짜리 매트면 20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놓고 쑥쑥 자르니까 더 빠르겠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수긍하게 됐습니다. 자, 아이패드 도킹 슬롯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조그만 변화있는데 이게 크리컷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럼 뚜껑을 이렇게 열면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 이제 헤드 있고 여기 홈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패드를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랑 같이 이 밑에 것도 설명드릴게요. 이 아이패드를 세울 수가 있는데 이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패드가 이게 커팅을 오랜 시간 하잖아요. 그럼 아이패드 화면이 꺼지죠. 화면이 꺼지면 크리컷도 잠자기가 들어가요. 앱이. 그러면은 데이터 전송은 안 하고 에러가 나거든요. 화면이 꺼지면 안 돼요. 근데 아이패드의 특징이 전원을 공급하면 화면이 안 꺼지거든요. 그래서 크리컷 메이커에는 이쪽에 USB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USB 전원을 빼서 아이패드를 충전시키면 아이패드가 안 꺼져요. 그래서 메이커만 이 기능이 있고 아쉽게도 이 아이패드 도킹 슬롯이 익스플로러도 있는데 익스플로러는 이 USB가 없대요. 그래서 얘는 사용 중에 그 충전이 즉 화면을 깨어있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킹 슬롯은 있는데 USB가 없어요. 자, 그러면 펜. 이 펜이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그 파인포인트 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펜이 되게 젤 펜부터 되게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그 펜들이 다 사용 가능한 거죠.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조이는 전용만 있어요. 전용이 좀 독특하게 생겼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렇게 되고 여기 동그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뚜껑도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귀엽게 생겼는데 보통 얘네는 다른 애들은 그냥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냥 네모나다 그랬나? 뚜껑도 좀 길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좀 귀엽게 생겼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호환이 되면 좀 돈을 아낄 수 있는데 별도로 다 구입해야 되는 게 좀 금전적 부담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스코어 스타일러스. 그게 설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쇠로 돼가지고 뾰족한 게 있는 겁니다. 보통 카드 같은 거를 접는 선을 만들 때 이걸 접어서 작업을 할 때 쓰는데 종이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결이 있어요. 이쪽 결로 이렇게 결이 났는데 접으면 어떻게 하면 여기 접은 부분이 이렇게 접힙니다. 막 구겨져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결이 세로로 있는데 이렇게 접잖아요. 결이 완전 이렇게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살짝 이렇게 비껴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무결, 종이결이죠. 결이. 그러면 접힐 때 이렇게 접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접히게 하려면 여기다가 한번 접는 선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인쇄업에서는 여기 옷이라고 해가지고 그 눌러주는 게 있습니다. 약간 끝에가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동그래요. 동그래갖고 이렇게 된 판 같은 게 있고요. 이걸로 꾹 눌러요. 이거보다 당연히 더 큰데요. 꾹 누르면 잘리지는 않고 여기가 살짝 눌립니다. 그럼 눌리면 접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런 작업을 해주는데 우리는 요 스코어 스타일러스가 쓱 지나가면서 해주게 되죠. 근데 그 메이커에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그 메이커에는 더블 스코어라 그래갖고 어떻게 생긴 게 있냐면 이게 이제 로타리 툴처럼 동그랗게 돼 있는데요. 이게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줄을 2개를 내줍니다. 두 개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두꺼운 종이가 한 번에 접을 때 두껍잖아요. 두께가 있으니까 한 번만 접으면 이렇게 접혀요. 여기만 한 번 누르면 스코어 툴로 한 번 누르면 이렇게밖에 안 접히거든요. 그 이쪽 위가 둥그레져요.
근데 이렇게 더블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렇게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두꺼워도 좀 깔끔하게 접히죠. 더블 스코어를 쓸 수가 있고요. 메이커용으로 디보스 툴이라는 게 있는데, 디보스 툴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 살짝 튀어나온 겁니다. 요걸로 이런 스코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줄이 조금 다른 게 얘는 깊어서 얘는 끝에가 이렇게 꺾여 있고요. 날이 이런 식으로 좀 커요. 얘는 조그맣게 이렇게 툭 튀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인터넷, 유튜브를 찾아봤을 때 다른 분들 중에 엠보싱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엠보싱이 뭐냐면 이렇게 카드가 있으면 톡 이미지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옆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글씨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려면 여기다 이 형태를 그대로 만든 다음에 여기 눌러줘야 되거든요. 눌러줘야 되는데 이 눌러주는 방식을 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게 그 스코어 스타일러스하고 이 디보스 툴을 동시에 같이 쓰는 게 좋대요. 근데 디보스 툴은 어떻든 메이커에서밖에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커는 또 이것도 쓸 수 있고요.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추천되더라고요. 디보스 툴만 하니까 완전 선명하지 않고요. 이 스코어 스타일러스를 써도 약간은 부족함이 있는데 둘 다 쓰니까 진짜 엠보싱 나오는 것처럼 되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이 스타일러스가 모든 익스플로러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메이커는 아까 말씀드렸던 더블 스코어, 그다음에 디보스 툴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이는 불가해요. 저 스타일러스를 못 쓰는데 그러면은 스코어링을 못하냐, 이렇게 쭉 눌러주는 거 못하냐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 포일 툴이라는 게 나온 게 있거든요. 포일 툴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일 툴을 어떻게 생겼냐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 파인 포인트 블레이드 하우징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가 약간 이렇게 날이 좀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안에 들어있습니다. 안에 파란색으로.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이걸로 줄을 쭉 그어주면서 할 수 있다. 네. 하지만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된다. 조금 가격이 있는 걸로. 자, 그리고 아이언온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가죽은 익스플로러는 디포인트 블레이드밖에 답이 없어요. 디포인트 블레이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반 파인 포인트 블레이드는 날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디포인트 블레이드는 어떻게 되면 똑같은 두께라 그러면 날이 좀 더 두꺼워요. 약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날이 약간 깁니다. 이렇게까지 길진 않고요. 이 정도 비율인 것 같아요. 두께도 요거는 약간 얇네요.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겨서 얘는 요 높이가 한 2mm 정도 되고요. 얘는 요 높이가 1mm 정도 약간 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두꺼운 것도 자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두께가 있다 보니까 여기 목 두께가 있다 보니까 힘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단점으로는 이게 날이 높다 보니까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날이 세로로 긴 거는 여기가 나중에 잘 망가져요. 그래서 날이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게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얘가 주로 익스플로러에서 펠트를 자르거나 얇은 가죽을 자를 때 사용하게 되는데 잘 잘립니다. 잘 잘리긴 하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리진 않아요. 그런데 메이커는 디포인트 쓰고 나이프 블레이드도 쓸 수 있는데 이 나이프 블레이드로 자르면 상당히 깔끔하게 잘립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나이프 블레이드가 물론 강하기도 해서 나무 자르거나 아크릴 자를 때, 아크릴 자를 수 있나? 그걸 자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부직포 같은 거 자를 때도 상당히 깨끗하게 자를 수 있어서 부럽죠. 네, 부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에서는 디포인트밖에 못 쓰고요. 아무래도 이제 칼날로 그냥 자르던 거다 보니까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네, 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조이는 어떠냐? 조이는 공식적으로는 가죽은 크리컷에서 출시되는 인조 가죽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컷에서 출시되는 인조 가죽이 1mm가 안 돼요. 두께가 1mm가 안 되고 인조 가죽이니까 사실은 천이죠. 반대쪽은 약간 그 플라스틱 같은 플라스틱 계열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안 된다고 보는데 제가 해본 바로는 되긴 돼요. 네, 되긴 돼요. 그게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2mm 약간 되는 거, 1.5mm에서 2mm 사이 되는 그 베지터블 가지고 해봤거든요. 잘 잘리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어떠냐면 이게 디포인트도 그렇지만
매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르잖아요. 잘라요. 자르면 아쉽게도 요 부분, 요 끝부분 있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잘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리다가 살짝 안 잘리고 살짝 안 잘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손으로 잡아 뜯으면 가죽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데 잡아 뜯으면 이렇게 약간 뭐가 이렇게 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 이뻐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나이프 블레이드 쓰니까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메이커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종이는 당연히 다 잘 자릅니다. 바이닐도 당연히 다 잘 자르고요. 섬유, 패브릭은 어떠냐면 익스플로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우징이 이렇게 된 게 하우징 있잖아요. 분홍색으로 된 하우징. 거기에 본디드 패브릭 블레이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이걸로 잘랐을 때 섬유를 자르잖아요. 이게 본디드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섬유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직조를 하게 되죠. 확대를 하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를 때 이렇게 자르다가 이 올 하나가 안 잘리면 반대쪽에 이제 이런 있을 테고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요거를 떼어내려고 잡아당기다 보면 여기 쏙 빠지잖아요. 그 이쪽에 올이 나가요. 그럼 이렇게 잡아당겨져 버리면 올이 밀렸기 때문에 잘랐을 때 이쪽이 약간 풀립니다. 올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 본디드가 돼 있지 않으면 본드가 붙어 있는 형태가 아니면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의외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게 이제 일반 블레이드로는 좀 잘랐을 때 약간 퀄리티 문제가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메이커 같은 경우는 로터리 블레이드가 있잖아요. 칼날 이렇게 된 거, 동그란 거. 이게 이제 섬유를 할 때 많이 쓰는데 이게 엄청나게 날카롭거든요. 진짜 잘 잘라요. 근데 이걸로 자르면 섬유가 정말 깨끗하게 잘립니다. 올이 덜 잘리는 경우가 절대 없어요. 그걸 쓰게 되고요. 또 얘도 이제 본디드를 쓸 수가 있어요. 본디드 패브릭 나이프를 쓸 수가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데 로터리 블레이드로 하면 그야말로 깨끗하게 잘려서 네. 자, 그럼 여긴 비었죠? 네. 조이는 못 잘라요. 네, 아까처럼 여기 덜 잘리는 거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좀 거듭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지만 문제가 이 조이는 섬유용 판이 아예 없어요. 섬유용이 매트가. 그래서 한계가 확실히 있습니다. 섬유에 관련돼서. 그리고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건 익스플로러는 딥포인트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딥포인트밖에 없는데 힘도 좀 약하죠. 근데 나이프 블레이드를 쓰게 돼 있어요. 메이커는 꽤 잘 잘리는 걸로 알려져 있고 아주 단단한 거는 좀 힘들고요. 주로는 발사목이거나 이렇게 발사목이라 되게 무른 나무 있어요. 아니면 소나무 얇은 거 이런 것들을 자를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굳이 이걸 메이커로 잘라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보통 나무 작업할 때 그 줄톱으로 된 게 있거든요. 스크롤소라고 조그만 게 있는데 그거 가격 한 10만 원 나는데 차라리 그거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펠트도 역시나 이제 좀 두께가 있잖아요. 펠트라는 게. 근데 공식적으로는 익스플로러는 2mm, 메이커는 2.5mm까지가 최대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메이커 날하고 그 사이가 최대 3m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mm가 되면 날이 약간 간섭이 생길 수 있나 보더라고요. 보통 딥컷도 보면 바닥에서의 높이가 2.5mm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 2.5mm가 최대일 것 같고요. 안 그러면은 계속 얘가 그러니까 재질에 걸릴 겁니다. 자르고자 하는 매질에 걸릴 건데 그러면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2.5mm 이상은 못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든 딥포인트 블레이드가 요 날 깊이가 2.5mm 정도 되기 때문에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펠트라는 것 자체가 섬유처럼 얘는 섬유는 아니지만 이런 실들 같은 게 뭉쳐져 있는 그런 재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르다가 안 잘리는 부분이 바닥 쪽이 특히나 참 안 잘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경우는 여기 나이프 블레이드가 아니고요. 요거는 원래 로터리 블레이드입니다. 로터리 블레이드 쓰면 엄청 깨끗하게 잘립니다. 진짜로. 제가 이게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 펠트가 기가 막히게 잘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이프 블레이드가 아니라
로터리 블레이드가 펠트 자를 때 이렇게 잘 잘리는구나, 이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펠트를 많이 자르실 분은 메이커 사시면 확실히 깔끔하게 자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느질 패턴인데, 아까 메이커 같은 경우는 300개 그 재료라고 나왔고 다른 건 다 100개잖아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섬유가 있는데, 섬유 프로젝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크리컷 디자인 스페이스 들어가면 그 메이커 프로젝트 중에 인형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인형 패턴이 이렇게 그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어요. 이렇게 생겨갖고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이걸 잘라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시접 같은 것까지 다 해가지고 잘라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미식만 하면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 바느질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그다음 포일은 정확하게 뭐냐면, 포일하면 우리가 그 알루미늄 호일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은박, 금박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포일 툴이라는 거를 사면 되는데, 포일 툴이 파란색으로 돼갖고 얘도 약간 그 디포인트나 이런 것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 끝에 구멍이 좀 굵어서 이 심지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것부터 여기 줄 3개 있는 게 있고 2개 있는 게 있고 하나 있는 게 있는데, 얘는 좀 얇고 얘는 좀 두껍습니다. 그렇게 있게 돼 있고요. 근데 이 조이는 이 3개가 다 있지가 않고요.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는데 그 두께가 요 사이쯤 되는 두께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이거랑 같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느낌상은 이제 이 사이였습니다. 좀 더 작고 요 얇은 하우징이 있어요. 전용 하우징이 있는데 그걸 쓰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좋은 점은 이게 있으면 스코어링도 같이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다른 애들도 다 포일 툴을 써야 됩니다. 그 크리컷 포일이 좀 독특한 게 뭐냐면, 크리컷 포일은 좀 다른 게, 다른 포일들 같은 경우는 핫스탬프라 그래가지고 뜨거운 날 같은 걸로 이렇게 비벼서 이 종이나 이런 데다 붙이도록 돼 있어요. 뜨거워야 돼요, 얘가. 근데 크리컷의 끝에가 뜨거운 거는 없잖아요, 현재는. 크리컷에서 출시되는 것 중에는. 그래서 크리컷의 이 포일 툴은 신기하게 얘네 그 크리컷에서 나오는 포일 키트를 사시면 이 위에다 대고 그림을 그리면 마치 그 옛날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비벼가지고 붙이는 그런 스티커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금박이 이렇게 붙어요. 뜨거운 게 아니어도. 좀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로는 그 포일지를 종이에다 대고 그 좀 두꺼운 펜 같은 걸로 그려도 되더라고요. 네, 매우 잘 됐습니다. 좀 힘을 주면 매우 잘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그레이빙인데요. 인그레이빙은 메이커밖에 안 되는데 이 끝이 좀 달라요. 엣지가 어떻게 다르냐면, 심지가 메이커용이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걸로 돼 있죠. 핫스왑으로 돼 있는데 얘가 좀 많이 튀어났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되게 강해요. 제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첫 번째 아크릴 있으면 이렇게 되면 이 인그레이빙 툴을 쑥 지나가면 이만큼이 깎입니다. 깎여요. 길이로 볼 때는 0.5에서 1mm 정도가 이렇게 깎이는 것 같아요. 깎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얘가 아크릴만 하느냐? 알루미늄 구리판, 여기도 인그레이브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파이게 돼 있습니다. 일종의 애칭할 때 우리가 지금 동판 같은 거 만들 때 긁잖아요. 그런 작업을 얘로 할 수가 있어요. 네. 동판에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에는 하는 걸 봤는데 주로 그 블랭크 중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블랭크가 뭐냐면 이제 컵 같은 거, 그냥 흰 컵 비어 있는 거 위에다가 인쇄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옷 같은 것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지, 이런 것들을 블랭크라고 하는데, 이 보통 도그텍이라 그러는데 개목걸이 있잖아요. 군번줄 같이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인그레이빙을 해갖고 파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근데 이게 애쉬에 올라오는데 이게 이 크리컷 메이커로 이걸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강하게 인그레이빙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능한 것과 가능 안 한 것들을 쫙 봤는데요. 이렇게 보면 진짜 메이커가 안 되는 게 없죠. 메이커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익스플로러도 대부분 되는데, 여기서 다른 재료들을 쓸 때
상대적으로 기능이 좀 떨어져요. 되긴 되는데 꽤나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데 메이커의 작업 결과물을 보고 보면 퀄리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네. 보고 보면 그래요. 얘만 보면 잘 잘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메이커 자료들을 보면서 생각보다 잘 잘리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크리컷에서 테스트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테스트한 거라서 진짜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데도 상당히 깔끔하게 됐고요. 조이 같은 경우는 은근히 대부분 다 익스플로러가 할 수 있는 걸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조 가죽, 딥포인트처럼 이런 게 안 되고 섬유도 안 되고 이런 특이한 재료들은 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테스트 결과로는 가죽도 되긴 했었다. 네, 특히나 5mm짜리 같은 0.5mm짜리 아니 0.5mm가 아니었죠. 1mm짜리 베지터블을 한 번에 잘랐다. 네, 심지어 2mm짜리도 해봤더니 잘렸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기계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면 안 되겠지만 얇은 가죽 태그 같은 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베지터블입니다. 아시다시피 크롬 가죽하고 베지터블의 차이점은 크롬 가죽은 이제 크롬으로 그렇게 경화를 시킨 거죠. 베지터블은 탄닌이라 그래서 우리 감 먹을 때 떫은 맛 나는 그 화학 성분이죠. 자연 성분인데 그걸 계속 먹여갖고 가죽을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탄닌이 들어간 탄닌으로 베지터블, 그러니까 야채죠. 야채로 굳힌 베지터블 가죽들은 정말 단단해요. 거의 심한 경우 나무 수준이거든요. 그런 거에 한 1mm 정도 되는 건 자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mm가 근데 1mm 되면 생각보다 아주 딱딱하진 않습니다. 비교적 빳빳한 가죽이긴 한데 종이같이 그런 것들을 자를 수 있다. 네, 조이 좋죠. 네, 생각보다 익스플로러랑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기능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모든 장비를 비교를 했고 그래서 에어2랑 익스플로러 3의 차이, 에어2랑 조이의 차이를 보셨는데 실제로 에어2랑 조이가 차이가 거의 없는데 에어2 같은 경우는 지금 딥컷이나 다른 것들을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도 중고로 치면 조이보다는 에어2가 더 좋아요. 네, 물론 이게 오래 써가지고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중고라 그러면 불안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기능으로는 조이랑은 차이가 난다. 속도는 비슷합니다. 속도는 비슷한데 에어2는 특정 재료에 대해서 되게 빨리 움직이니까 패스트 모드가 있으니까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